우리는 모두 자수성가하는 것을 원합니다. 여기 야망과 부가 지배하는 세상에 선견지명이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철학자이자 과학자 정치가이며 이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벤저민 프랭클린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장 지혜로운 미국인이라고 부르고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너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프랭클린의 자서전을 읽고 배워라. 오늘은 벤저민 프랭클린의 13가지 덕목을 통해 지혜와 부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과 이것을 통해 옳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노하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통찰력과 원칙이 수세기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비밀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비밀을 지금 바로 알아봅시다. 나는 자기 개발을 추구하면서 미덕을 구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13가지 덕목을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하기 위해 이 글을 남긴다. 첫 번째, 절제하라. 배부르도록 먹지 말고 취하도록 마시지 마라. 균형 잡히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절제와 자제를 실천해야 한다. 두 번째는 침묵하는 것이다.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마라. 즉, 자신이나 남에게 유익하지 않은 말은 하지 마라. 불필요하게 말하고 목적 없이 말하는 것은 오해와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온다. 말하는 것보다 사려 깊은 경청이 낫다. 세 번째는 질서이다. 오늘도 결심한 일을 내일부터 실천하려고 미루고 있는가? 질서란 실천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실천으로 생긴 질서는 더 큰 효율성과 생산성을 가져오며 이는 마음의 평화를 가능하게 한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작업을 정해놓고 구성하라. 그리고 그 질서를 반복하라. 네 번째는 결단하는 것이다. 먼저 성공하기 위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라. 당신에게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목표를 세웠다면 이를 꾸준히 열렬하게 추구하고 믿어라. 이 결단력과 끈기가 성공을 이루는 열쇠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장 시작하고 결심했다면 꼭 이행하라. 성공을 위한 다섯 번째 덕목은 절약이다. 재정적 안정은 심신의 안정과 자유를 제공한다.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낭비를 피해라. 분수에 맞는 지출을 하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라. 그러나 자신과 타인에게 유익한 일이라면 기분 좋게 돈을 써라. 돈을 쓰지 않는 것만이 절약은 아니다. 낭비하지 말라는 뜻이다. 여섯 번째, 매일 근면하라. 일관된 노력과 그로 다져진 직업 윤리는 나를 성장시킬 것이고 그것은 성취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노력하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이는 사람들에게 아주 확실하게 신뢰를 쌓는 방법이다. 일곱 번째, 진실하고 정직하라. 타인을 기만하지 마라. 진실하고 정직한 행동은 신뢰와 직결되는 행위이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악의 없이 공정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여덟 번째, 정의의 원칙을 지켜라. 타인에게 돌아갈 이익이나 보상을 가로채지 말라는 뜻이다. 이러한 행동은 사회의 조화, 평등 및 상호 존중을 촉진하는 일이다. 나의 성공을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아홉 번째는 중용을 지켜라. 감정과 행동이 극단적으로 움직이도록 두지 말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당장 상대가 당신에게 나쁘게 행동한다 해서 홧김에 더 큰 문제를 만들면 안 된다. 이는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될 것이다. 열 번째, 청결하라. 몸을 청결히 하고 옷을 깔끔하게 입어라. 그리고 겉모습뿐만 아니라 나의 습관과 주변까지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행동은 신체적으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옳은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11번째, 평정을 유지하라. 내면의 평화와 고요함을 키우는 이런 생각을 명료하게 만들어주며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므로 사소한 일이나 일상에 생기는 작은 일로 인해 흔들리지 마라. 12번째, 순결하라. 정결한 관계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존중과 경계 그리고 정서적 성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자제력을 키우고 생각과 행동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한다. 관계를 피하는 것은 좋으나 무작정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몸이 약해지게 되면 자기 수양이나 옳은 판단을 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13번째, 삶의 덕목은 바로 겸손이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라. 그렇게 되면 타인에게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나 프랭클린은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본받고자 했다.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다. 당신이 본받고자 하는 인물을 찾아보라. 겸손한 태도로 삶에 접근하는 것은 개인의 성장과 조화로운 관계를 촉진시킨다. 이 13가지 삶의 덕목은 인생의 성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이러한 행동이 여러분에게 더 높은 수준의 인격을 갖게 하고 또 목표한 것을 성실하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다음으로 부의 법칙을 말하고자 한다. 이 지혜를 듣고 앞으로 당신이 하는 행동의 원칙이 되기를 바란다. 시간은 돈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일하는 시간에 놀며 사용한 돈이 유일한 지출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잠깐의 휴식이나 활동이 없는 순간에도 당신은 어떤 기회를 낭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부유하고 현명하게 만든다. 작은 비용에 주의하라. 작은 누수가 큰 배를 침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사소해 보이는 비용이 누적되는 것을 경계하라. 이를 방치하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누려야 할 부를 잠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근면과 인내 그리고 검소함은 행운을 가져다 준다. 이는 부를 축적하는 핵심 원칙이다. 근면은 행운의 어머니이며 인내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이 할 수 있는 것과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잡아라. 저축한 돈이 버는 돈이다. 그리고 지식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마라. 이것은 최고의 이자를 당신에게 가져다 준다. 교육과 지속적인 학습은 장기적인 배당금을 가져다 주는 투자와 같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아는가? 그것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신중한 선택과 계획은 능동적인 행동을 만들어내며 이는 당신의 미래를 창조하는 중요한 힘이 될 것이다. 재물은 가진 자의 것이 아니라 누리는 자의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에 만족하고 감사하라.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행복을 끌어내길 바란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까지 미루지 마라. 재정을 관리하고 재정 목표를 추구할 때는 필요한 시기가 존재한다. 이에 대한 조치를 적시에 취해야 하며 미루고 피하는 것은 위험하다. 채권자는 채무자보다 기억력이 좋다. 누적되는 부채는 위험하며 이는 당신의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힘들어지게 만들 것임을 명심하라. 빚을 지느니 차라리 저녁을 먹지 말고 잠자리에 들어라.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버는 수입의 한도 내에서 생활해야 된다는 의미이다.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돈을 가질수록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되는 당신을 발견할 것이다. 부를 쌓는 것은 물론 행복하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것이 행복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끝없는 욕망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부라는 것은 인생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도구이며 능력이다. 진정한 부는 인간관계, 개인의 성장 그리고 노력을 추구하게 되며 모든 삶의 경험을 포용하고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준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하라.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과 말을 통해 나오는 욕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은 내가 온전히 집중하여 대화하고 있는지 상대가 판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깊이 공감하라.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그들의 관점과 경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공감은 분열을 해소하고 연민을 키우며 강한 유대감을 형성한다. 정직하게 소통하라. 속임수나 조작 없이 나의 생각과 감정을 진솔하게 말해야 한다. 정직은 신뢰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며 진정성을 바탕으로 좋은 인간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도와준다. 용서를 실천하라. 인간은 모두 실수하는 것이 당연하다. 상대의 실수가 정말 실수라고 생각된다면 원한을 버리고 화해를 통해 변화하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감사를 표현하라. 타인으로부터 받은 친절과 관심에 감사를 표현하라. 감사라는 것은 신기하게도 서로 연결되었다는 의식을 갖게 해주고 그룹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다양성을 존중하라. 다양한 의견에서부터 문화까지 모든 것을 포용하라. 서로 다름을 통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화합하는 능력을 키워라. 관계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며 공통점과 이해를 추구하라. 평화와 단결은 귀중한 보물이다. 필요할 때는 타협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 본 적 있는가? 친절하고 이타적인 행동이 어려워진 요즘이지만 이를 통해 타인을 고양시킬 수 있고 조직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 신뢰를 구축하라. 일관성 있는 행동을 통해 신뢰를 구축할 수 있으며 근면함으로 말과 행동을 일치시킬 수 있다. 신뢰는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초석이며 그 끝이다. 협업을 하. 혼자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협업과 팀워크의 힘을 믿어라. 상대를 믿고 서로의 강점을 결합한다면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고 공동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성과를 축하해줘라. 타인의 성공을 내 성공과 같이 축하해주고 성취를 함께 기뻐하라. 그 축하와 기쁨이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어 같은 성공과 성취가 찾아올 것이다. 겸손을 실천하라. 타인의 공헌을 인정하고 나의 성취 앞에서 겸손함을 유지하라. 진정 위대한 것은 개인의 업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노력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내심을 연습하라. 인내심을 기르고 신뢰 관계가 발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당신이 이런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할 때 주위에선 당신을 이용하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피해야 한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진실을 조작하는 사람은 피하라. 정직하지 못한 속임수꾼과 같다. 이런 사람은 신뢰를 훼손하고 불화의 씨앗을 뿌리는 배신자이다. 일시적인 이익을 위해 원칙을 버리는 파괴자와는 멀리하는 것이 좋다. 인생에서 어두운 면과 과거에만 집착하는 부정적인 자를 그만 만나라. 그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열정은 고갈되고 영감을 잃게 될 것이다. 또한 당신의 야망을 비웃고 열망을 꺾을 것이므로 모르는 사이 당신의 내면은 작아져 꿈을 이루기 힘들 것이다. 자신의 필요에 의해 사람을 만나는 자들이 있다.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자들은 타인을 성공의 디딤돌로 삼는 기회주의자이므로 그런 낌새가 보이는 즉시 얽히지 않길 바란다. 또한 이들은 대가 없이 끊임없는 요구를 하는 자들이므로 주의하라.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려는 자들이 있다면 굴복하지 마라. 타인의 성취에 배합하며 성공을 방해하려는
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 시기심이 많은 비방자들을 피해야 당신의 평판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은 끊임없는 경쟁이 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타인을 질투하기 전에 성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성취를 인정하지 않거나 당신의 호의에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에게 투자하지 마라. 이들은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특권을 기대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 성공한 삶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들은 벤저민 프랭클린의 13가지 삶의 미덕을 실천하고자 노력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달라져 있는 당신이 그 자리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하면 잊어버리고 가르쳐 주면 기억한다. 그리고 참여하는 것에 배움이 있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입니다. 이 지혜의 말이 단순히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적용을 통해 여러분의 지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